전자발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상정보 고지 명령에 따라서 칼라로 인쇄된 사진 자료가 집으로 우편으로 날아온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부수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부수처분이라고 하니까 주된 처벌이 있겠죠. 주된 처벌은 당연히 구속시키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것 외에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처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되고요. 그 외에 별도의 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긴 하지만 교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수 수강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법의 규정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보시면서 천천히 텍스트 내용들을 따라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법 제42조의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르면 제2조, 성폭법 제2조입니다. 성폭법 제2조 제1항 3호, 4호, 같은 조 제2항, 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2조, 아까 설명드린 파일이 있는데요. 정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정의 규정에 해당되는 2조 제1항, 제3호, 4호, 그리고 제2항의 범죄고요. 그 다음 성폭법상에 나와 있는 제3조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의 범죄 전부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라는 범죄를 다 포함해서 이것이 뭐다?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다 신상정보 등록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 확정이 되려면 검사가 재판으로 보내서 공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벌금이어도 좋고요. 징역형을 기소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등록 대상 성범죄가 될 수가 되긴 해도 등록 대상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만은 이제 예외를 얘기하겠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때는 빼줄게, 제외한다 라고 되는 거죠. 대단한 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런 조항이 있고요. 이것도 언젠가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수 수강명령에 대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수강명령이라는 것은 수업을 듣게끔 하는 거, 보호관찰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지정된 기관들이 있어요. 남녀 성평등 관련된 것들을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지 성폭력, 여성 인권 지킴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에서 수익 사업의 일종이나 또 사회 보호 사업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수강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이 다 이걸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성폭법 제16조 형벌과 수강 명령의 병과. 병과라는 건요, 같이 준다라는 겁니다. 네. 음료수도 주고 떡도 줄게. 떡과 음료수를 병과한다. 이런 느낌처럼 다 그렇게 쓰진 않지만 병과라는 거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항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유예는 빠진다. 이건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선고유예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500시간, 그럼 뭐 들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치면 100일 하고도 25일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하는 일이 없는 분도 125일 동안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거나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125일 동안 4시간씩 온라인 수강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스케줄 잡고 선생님 그때는 저희도 휴가예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럼 거의 1년 들어야 됩니다. 1년 넘게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주말마다 가서 수업 듣는데 주말에 수업에 기존에 들었던 걸 또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시간 수강하라. 거의 엄청난 시간이 부과되는 거고 또 그것을 언제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스케줄도 다 짜야 돼요. 엄청 빡빡하게 되겠죠. 이 문제가 있어서 시간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변호사를 통해서 정산 규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수업을 강제로 들어라 이거죠. 의무 수업, 의무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다 있습니다. 다만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사정일까요? 이것을 필요하면 잘 주장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역시 제목은 같습니다. 2항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역시 50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600시간은 부과할 수가 없어요. 501시간도 안 되고요. 400시간, 300시간, 200시간, 10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끔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이렇게 읽다가 오타가 날 때도 있어요. 필요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반드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서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 고지 명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개 고지 명령 나오면 아주 사색이 됩니다. 또 그런 서류들을 받게 되시면 그 주변 사시는 분들도 다들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공개 고지 명령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등록, 수강과 같이 그냥 볼 사람 보고 또 수업 들을 사람 듣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 고지는 이제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고요. 검색하면 신상 자료가 다 보입니다. 고지는 우편물로 일정 범위 내의 사람에게 보내지는 거죠. 그게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 주문에서도 막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일정 범위 내의 사람들한테 보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칼라 사진으로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등록할 때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차량 번호까지 그런 내용들 뒤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자,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왜 성폭법은 안 나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청법만 딱 나와요? 네, 성폭법에서 아청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져다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청만 보시면 돼요. 성폭법은 아청법 49조 50조의 내용과 같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법 범죄는 공개 고지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져다 쓰기 때문에 결국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9조 등록 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 정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 기간 동안 범죄 정보를 등록하라는 거죠. 정보통신망 인터넷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 명령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아니고요. 선고해야 한다. 의무예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다만 예외겠죠.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예요. 범죄자가.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칙은 해야 한다. 공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열심히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해당되는 1, 2, 3호 어떤 범죄다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할 테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된 정보의 신상 등록 정보입니다. 고지라는 거죠. 전달한다는 겁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예. 1항 법원은 공개 대상자 중 공개가 돼야 고지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되면 고지도 할 수 없죠. 등록 대상자여야지 공개 가능하고요. 공개 대상자가 돼야 고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 명령 기간 동안 공개를 몇 년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언제까지 제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개는 5년, 고지는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항에 따른 고지 정보를 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 그러니까 5항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누구한테 고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고지해 주세요. 뭘로요? 우편으로요. 출력해서 봉투에 넣어갖고 우편으로 고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만 넣어놓으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지로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라고 하여야 한다. 예, 의무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무것도 없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고지하면 안 된다. 만약에 아동 청소년인데 학교 다녀요. 집행유예로 나왔어.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 나왔는데 신상 정보 고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이제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또는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게 해당될까요? 그거는 법원이 판단을 할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들을 참 잘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 관련해서 1, 2, 3호는 역시 중복돼서 이 부분은 조문상으로 공개해서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수처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부수처분이다 라고 했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센 거부터 할까요? 고지명령, 공개명령,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자 이렇게 있고요. 보충적으로 더 센 것들,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에 대한 명령들이 있다. 그것이 성범죄와 관련된 부수처분입니다.